최근 첼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초가 맨유에서 건너올 때만 하더라도 맨유에서의 활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에 11경기에 나와서 2골과 5개의 도움, 꽤나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에서도 10경기 중에 6경기에 선발로 나오면서 점점 더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털링을 내보내고 산초를 데려오면서 본인의 플랜에 맞는 선수를 일단 데려온 거거든요. 일단 스털링과 산초의 차이는,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좌우 측면에서 모두 뛸 수가 있고, 그리고 스피드를 이용한 측면에서의 돌파, 이게 이제 스털링이 가진 장점이잖아요. 반대로 산초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2-3명을 제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능력보다는 조금 더 볼을 소유하면서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초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도르트문트 시절 때부터 볼을 가졌을 때 본인 주변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상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주변 선수들에게 발생한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가 산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 한창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선수일 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하킴이라던가 홀란드, 이렇게 공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선수와 잘 맞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가 풀백의 성향을 탄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산초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가졌을 때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볼을 약간은 끌어요. 끌면서 많은 선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산초가 볼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산초에게 모든 선수의 시선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 순간 뒷공간으로 홀란드가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산초가 많은 선수들을 본인의 주변으로 끌어놓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분데스리가에서 분석한 장면이거든요. 이 5m라고 써있는 게 산초가 선수를 끌어당길 때 5m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끌려 들어오면 패스를 보내준다, 이 장면을 분석한 거였어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에서는 산초가 달려나갈 때 하키미가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패스가 일단은 먼저 하키미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럼 하키미가 볼을 잡았다가 산초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산초가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산초가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갈 때 또다시 2명의 선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하키미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에는 산초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하키미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산초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2명의 수비수를 산초가 끌어당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산초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때문에 하키미처럼 빠른 스피드를 가진, 그리고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오버래핑을 잘하는 풀백과 산초의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산초가 풀백의 성향을 타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산초가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이 2명을 막 헤집으면서 돌파를 하는 이런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산초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치고 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측면에서 엄청난 개인기를 통해서 막 3-4명을 혼자서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스킬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변 지역에 빠르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하키미 같은 선수가 있으면 산초가 볼을 가지고 약간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산초에게 달려드는 순간 산초가 이 공간을 보고 딱 찔러주는 거죠. 이 장면도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넣어주니까 하키미에게 좋은 공간이 발생을 하고요. 상대 선수들이 본인에게 조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패스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산초가 볼을 받을 때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선수들이 산초가 계속 볼을 끄니까 가까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까워지는 순간 하키미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초가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하키미가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초에게 수비가 가깝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하키미가 뛰어들어갈 때 하키미를 따라가기가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이 거리가 멀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키미가 뛰어들어갔을 때 뒤늦게 산초에게 붙어있다가 달려오는 수비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은 하키미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가운데에서 산초가 볼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산초가 볼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선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수비를 모두 끌어당긴 다음에 수비가 이 장면에서 보면 모두 산초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데 이 공간으로 툭 패스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키미가 산초에게 모든 선수가 쏠려 있을 때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공격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만들어주면서 도르트문트에서 산초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맨유로 영입이 된 건데, 맨유에서 이제 안 좋았던 건 왼쪽 라인에 래시포드가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초가 오른쪽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산초가 오른쪽에서 뛸 때 오른쪽 라인에서의 조합이 완비사카였습니다. 그런데 완비사카는 기본적으로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와 완비사카의 조합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괜찮았던 조합이 산초가 있을 때 오른쪽 라인에 달로가 출전하면 그나마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완비사카와 조합을 이룰 때보다는 괜찮았었죠. 그리고 왼쪽에 배치가 됐을 때는 산초가 뒤에 루크쇼가 있을 때 그래도 루크쇼가 오버래핑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산초와 루크쇼의 조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산초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볼을 가지면서 온더볼 상황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맨유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산초가 볼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이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본적으로 맨유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변에는 산초와 마찬가지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이 조금 더 적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먼저 볼을 잡아서 공격의 중심이 될 때 여기서 산초의 역할은 조금 더 뛰어들어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릭센이 경기에 나올 때는 에릭센이 한 칸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릭센이 올라오지 않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산초가 약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맡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산초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담당을 하고 왼쪽에 루크쇼가 뛰어 올라가면서 산초가 볼을 잡았을 때는 루크쇼와 호흡을 맞추는 이러한 형태면 괜찮았을 텐데, 에릭센이 나오게 되면 에릭센이 한 칸 올라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산초가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단 온더볼과 패스를 뿌려주는 데 능한 두 선수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지 않죠. 왜냐면 볼을 소유하는 선수가 있으면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프 더 볼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일단 공격을 주도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산초가 맨유에서 테나하 감독과의 관계도 좀 좋지 않고 구단 내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술적으로 호흡이 맞지 않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레스카 감독이 산초를 데려오면서 아주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산초를 위주로 왼쪽 라인에서는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토트넘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4-2-3-1 전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파머가 가운데에서 이제 공격을 주도하지만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오른쪽에서 파머와 네투의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파머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할 때 산초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파머와의 거리가 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고 산초를 아예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측면 플레이메이커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선수끼리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서는 파머가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왼쪽 라인에서는 산초가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산초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일단 니콜라스 잭슨은 파머와의 호흡도 좋지만 왼쪽 라인으로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산초가 볼을 잡았을 때 니콜라스 잭슨이 움직여주면서 산초의 볼을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 기준으로 엔소 페르난데스가 많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소 페란데스가 파머가 꼭지점에 위치하면서 정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질 때 엔소 페란데스가 자주 올라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때가 많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라비아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왜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 놓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머 주변에는 네투라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산초가 볼을 잡았을 때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와서 엔소 페란데스는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움직임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의 움직임을 산초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었죠. 오른쪽에서 파머가 볼을 잡았을 때 파머도 이 산초랑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라비아와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니까 이때 엔소 페란데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파머가 볼을 잡은 다음에 카이세도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 다음에 카이세도가 측면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뒤에서 받쳐주고 중앙에 있었던 엔소 페란데스는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들어온 걸 보고 마음껏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전환이 됐을 때 쿠쿠레야가 앞쪽에 있는 산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산초가 볼을 받는 순간 높게 뛰어 올라가고 있는 엔소 페란데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이세도와 라비아 그리고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 이 4명의 선수가 사각형을 이루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초가 결국엔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엔소 페란데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엔소 페란데스를 향해서 수비가 뒷걸음질 치니까 이번에는 산초가 본인에게 수비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엔소 페란데스가 뛰어갈 때 수비가 뒷걸음질 치면서 특히나 드라구신이 뒷걸음질 치면서 산초가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접고 들어오면서 결국에 산초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은 산초가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찔러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마레스카 감독이 산초 옆에 엔소 페란데스라는 기동력 좋은 선수를 붙여주면서 산초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초가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은 엔소 페란데스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서 접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이 됐을 때는 마레스카 감독이 한 가지 변화를 가져가죠. 라비아가 햄스트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됐다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체가 지난 경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구스토가 라비아 대신에 들어왔고 카이세도가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구스토가 3백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쿠쿠레야가 가운데로 올라가줘요. 이것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구스토가 배치될 때는 3백을 구스토에서 만들어주고 쿠쿠레야가 가운데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엔소 페란데스가 뒤에서 약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쿠쿠레야가 오프더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쿠쿠레야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산초에게 공간이 나고요. 산초에게 다시 수비가 끌어당겨질 때 뛰어 들어가는 쿠쿠레야에게 다시 패스를 찔러주면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이런 조합이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쿠쿠레야가 이제는 3백을 만들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제 파머와 함께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는 파머, 왼쪽에는 쿠쿠레야인 거예요. 그래서 쿠쿠레야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쿠레야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쿠쿠레야에게 선수들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측면 수비수였던 토트넘의 포로가 가운데로 쏠리게 되는데 그 순간 왼쪽에 넓은 공간이 나죠. 그래서 쿠쿠레야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왼쪽으로 패스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초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산초에게 넓은 공간이 나니까 또다시 수비가 산초를 향해 달려 들어오는데 여기서 산초가 바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약간 볼을 끕니다. 아까 도르트문트에서의 영상처럼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수비가 본인에게 모두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쿠쿠레야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서 쿠쿠레야가 좋은 공간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 넓은 공간에 산초가 위치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활용을 하는, 오른쪽에서는 파머가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지만 왼쪽에서는 산초가 넓은 위치에 위치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곳에서 산초가 패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비가 본인에게 끌어당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가운데로 다시금 뛰어 들어가는 쿠쿠레아에게 패스를 툭 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쿠쿠레아에게 이번에는 패스가 들어갈 때 수비가 쿠쿠레아 쪽으로 모두 쏠리니까 그 순간 산초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쿠쿠레아가 패스를 꺾어주고 여기서 산초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득점이 나올 때도 산초의 이런 플레이가 좋았어요. 여기서 산초가 드리블로 막 치고 달려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가지고 있다가 수비에 막히는 순간 약간 다시 뒤로 오히려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있었던 쿠쿠레아까지 산초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초와 쿠쿠레아를 따라서 모든 선수들이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뒤에 있었던 카이세도가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초가 본인에게 또 수비가 모두 쏠려 있을 때 뛰어들어가는 카이세도에게 패스를 건네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공간이 나니까 비수마의 태클이 좀 성급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페널티킥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이 산초의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 약간 볼을 끌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해 놓으면서 마레스카 감독이 산초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엔 산초, 오른쪽엔 파머, 이 두 플레이메이커들을 활용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공격 패턴을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레스카 감독의 좋은 경기 운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또 교훈은 결국에 어떤 선수를 영입하든 그 선수를 잘 쓰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팀에서도 영입을 할 때는 이 감독이 이 선수의 어떤 장점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영입을 한다면, 맨유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산초가 첼시에서는 마레스카라는 좋은 감독을 만나서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첼시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